그리고 이사는 규모와 지급률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도 제외시켜줍니다. 남은 것은 B사와 D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돈을 냈을 때 가장 높은 연금액을 주는 상품은 최저보증연금이다. 이 부분은 소비자든 설계사든 거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최저보증연금만 해도 보험사가 무려 6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마 이렇게 고민되실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시중에 나온 6개의 최저보증연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연금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상품이 가진 세부 스펙과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이 진짜 내게 유리한 선택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 개의 상품 중 최고를 꼽을 때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최저보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은 총 6개 회사인데요. 여기서 우열을 가려내려면 총 3가지 기준에서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연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내고 얼마나 더 높은 연금액을 받느냐, 사실상 연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럼 연금액만 높다고 좋은 회사일까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최저사망적립금입니다. 최저사망적립금은 사망 시 보증되는 금액인데요. 연금액이 높다고 해도 중도 사망했을 때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살아있을 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고 가족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회사는 안정성입니다. 연금은 노후에 안심을 하려고 가입하는데요. 내가 연금을 가입한 회사가 불안하다면 어떨까요? 연금을 들고 있는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연금액이 높고 사망 시 가족들에게 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기준들로 비교해보면요. 시중 6개 최저보증연금 상품들의 스펙을 보면요. 보증금리로는 D보험사가 20년간 단리 8%, 그 이상 단리 5%로 가장 높습니다. 그럼 실제 연금액도 D보험사가 가장 높을까요? 동일하게 30세 남성이 100만 원을 납입하고 65세에 개시했을 때의 연금액을 비교해보면요. B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0세에서도 B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50세의 연금 개시 시점을 70세로 바꾸면 C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즉, 가입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언제 개시하느냐에 따라 가장 높은 회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최저보증연금에서 연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저보증연금액에서 연금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요. 내가 납입한 연금액에 단리 보증 금리를 곱해주면 이걸 연금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연금 지급률을 곱해주면 내가 받는 연간 연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지급률은 기본 지급률, 장기 유지 가산율, 투자 실적 가산율로 세분화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에서 연금액이 나오기까지 보증금리, 기본 지급률, 장기 유지 가산율, 투자 실적 가산율, 이렇게 총 4가지의 변수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회사
회사마다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금리는 높지만 기본 지급률이 낮고요. 또 어떤 회사는 오래 거치할수록 장기 유지 가산율이 크게 붙죠. 그래서 연금액이 가장 높은 최저 보증 연금을 찾을 때는요, 정확한 납입 기간, 연금 개시 시점을 특정하고 그때마다 6개의 회사를 모두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혹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최저 사망 적립금이란 개념인데요. 즉 사망 시에 보장되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최저 사망 적립금은 연금 개시 전과 개시 후가 다른데요. 연금 개시 전에는 사망 당시에 연금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연금 기준 금액은 납입 원금에 사업비를 안 떼고 보증 금리를 곱한 금액인데요. 만약 연금 개시 시점에 사망한다면 그 시점까지 예적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 개시 후 사망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기준 금액에서 내가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년 연금 받고 사망했다면요, 최저 사망 적립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최저 사망 적립금은 보증금리가 높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C사의 경우에는 원리금 개념이 아니라 납입 원금의 1.5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은 C사가 타사보다 최저 사망 적립금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C사의 연금액이 가장 높더라도 이 최저 사망 적립금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연금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회사의 안정성 부분일 겁니다. 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니만큼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보통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과 총 자산액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나중에 보험금으로 줄 돈을 회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100%면 딱 미래에 지급할 만큼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산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00%면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150% 그리고 200%는 좀 넘어가야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데요. 2024년 12월 경영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B보험사가 150%대를 살짝 넘고요. A, C, E가 180%에서 190%대, D사가 230%대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급 여력 비율만 높다고 가장 안정적인 회사일까요? D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 234%대지만 총 자산은 12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A사의 지급 여력은 184%대지만 총 자산은 275조 원으로 D사의 23배 정도가 되는 회사죠. 이 둘 간의 안정성을 논한다면 어떤 회사가 더 높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A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안정성을 판단할 때 지급 여력 비율과 총 자산, 이 둘을 뛰어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보호가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D보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으로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명이 유추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회사의 안정성 순위를 본다면요, D사가 1위, A사가 2위, 다음으로 F사, B사,
시사, 이사 순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과 총 자산, 그리고 법과 회사의 정황 등을 고려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저의 판단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한 가지 설계 사례를 살펴보면요. 40세 여자 100만원, 15년 납 70세 개시를 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액으로 보면 B보험사가 2,908만원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C, D, E 보험사가 2,800만원대, 2,700만원대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런데 최저 사망 적립금을 보면 C보험사는 2억 7천만원대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30%에서 40%가량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액에서 그걸 감안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C사는 탈락이죠. 그리고 E사는 규모와 지급률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E사도 제외시켜줍니다. 남은 것은 B사와 D사인데요. 연금액만 놓고 보면 B사가 약 20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연금 수령액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B사 선택도 충분히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력 비율 그리고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연금이라는 건 몇 년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아무 문제 없이 지급받아야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설계에서는 D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강점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회사 자체의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고려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연금액이 최우선이시면 B사, 지급 안정성과 장기 안정성을 고려하신다면 D사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선택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되실 거예요. 저희 친절한 연지씨에서는 시중의 은행, 증권사를 통틀어 모든 금융사의 연금 상품을 분석하고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준, 걱정되는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맞는 최선의 연금 포트폴리오 선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보증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 내 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